박다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세종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찾아봤습니다. 이 책은요, 노무현의 도시라는 책인데요. 사실 세종시 허허벌판에 아주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기는 그런 일이었죠. 행정 수도를 옮긴다 이런 개념,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처음 계획한 것만큼 지금 다 실현되고 있지 않는 상태죠. 아직 세종시 갈 길은 멉니다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나아가고 있고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의 도시, 세종시는 수도가 될 수 있을까? 세종시는 수도가 스스로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또 어떤 집단들의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필요성과 이익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 질문은 세종시를 수도로 만들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해야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종시를 어떤 행정수도로 라도 만들고 싶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 각 개별적인 이유 때문에 세종시의 자본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김규원입니다. 1970년 대전에서 태어난 분이네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94년 한겨레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공간과 역사, 정치에 관심이 많아 청계천 되살리기,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 광장과 거리 살리기, 한강의 섬, 한강 되살리기, 도심 되살리기 등을 소재로 100차례 이상 연재 기사를 쓰거나 기획했다고 하네요. 이 지금 저자분이 거의 2년간 세종시에 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이 책에 다 들어 있고요. 또 이 저자분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본인의 책이니까 본인의 판단을 많이 넣었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마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하는 부분 있으면서 또한 또 이거 내 생각과 많이 다른데 하는 부분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분이 여기서 살았던 시기, 여기 지금 몇 년도라고 돼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마 2014년, 15년 그때쯤 여기 어진동 쪽인가요? 이쪽 편 어디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다시 아마 세종을 내려와서 또 2년을 살아보신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세종은 계속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세종은 1생활권부터 3생활권까지는 살기가 좋지만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은 지금 접근성도 힘들고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살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과연 이 말은 몇 년까지 유효할까요? 지금 4생활권 22년도 많은 기업들도 들어올 테고 지금 6생활권 첫 입주가 올 가을에 있고 또 분양 계속 진행되면서 몇 년 후에는 6생활권 입주가 다 될 테고요. 5생활권 스마트시티 이제 계획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지금 다른 생활권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매력적인 생활권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기는 불편해요, 허허벌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이분이 살던 그 시기에 좀 집중해서 그렇게 금강변을 네, 세종시 중심을 흐르고 있는 금강변을 즐기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보게 된다면 좀 또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책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의 뭐 짧지만 일종의 역사죠.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이 책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부 수도를 옮기다. 수도가 이제 무엇인지 그 이제 정의부터 해서 처음에 사실은 이 청와대와 국회까지 다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겨우겨우 청와대나 국회를 제외한 다른 정부 기관들이 내려오게 됐죠. 그런데 이 책 읽으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요. 수도를 옮기는 계획은 노무현 정부 이전에 이미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그림에 보면 지금 이쪽 면에 있는 이 계획이 이전에 있었던 계획이고 그 중에서 여기 금강변 부분으로 들어온 곳이 이쪽 지금 현재의 세종 행복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럼 과연 이 계획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면적의 수도를 이전하고 싶었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이 책에 따르면 고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 계획을 계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네, 그 백지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이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께부터 구상해서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처음 밝힌 정책이었다. 핵심은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운 군사보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 때까지 수십만 명 규모의 임시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임시 행정수도의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휴전선에서 70km 이상, 해안선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이것은 북한의 장거리포와 해안 침투로부터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서울에서의 거리가 140 플러스 마이너스 20km 정도여야 한다. 이것은 서울에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140km는 서울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 인구, 산업 중심점에서 80km 안의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의 중심점은 대체로 충북의 남쪽 일대였다. 이것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관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어요. 경부선에도 가까워야겠고, 자동차로 2-30분 거리에 비행장도 있어야겠고, 대기 순환이 좋고 지진도 없고, 이렇게 좀 자연 환경 쪽에서도 좋은 곳이어야 하고, 5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종 행복도시 목표 인구 50만 명으로 20만 호 건설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어쩌면 노무현 정부의 이 계획 상당히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을 계승하고 있다. 이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좀 새롭게 읽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종이라는 지역 선정되고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교통도 더 좋아져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가꾸어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의 효과는 지금도 보면 서울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볼 때 인구는 줄고 있죠. 이렇게 주는 가운데도 서울 경기권이 더 늘고 있다는 뜻은 점점 더 지방엔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살기 안 좋아지고 서울에만 모여든다는 얘기겠죠. 왜 서울로만 모여들까요? 일단은 거기에 직장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도 상당히 느끼시지만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쵸?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모두 저쪽에 집중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 지방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에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값만 뜨지 말고 지방 아파트 값도 같이 뜨던가 아니면 지방 아파트 값이 안 뜨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값도 뜨지 않던가 이렇게 해야 어떻게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겠죠. 물론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비슷하게 못 맞추더라도 자꾸만 그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는 것에는 아마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제가 모두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서울 경기에 재산을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 것만 많이 오르면 좋으실 거예요. 왜 정치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서울 경기권에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왜 지방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거나 지방으로 어떤 중요한 것들이 옮겨오는 걸 싫어하실까요? 어떻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어쨌거나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 세종시로 옮겨오고 또 각 지방의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정부기관들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 균형 발전, 서울에 있는 그 인구나 어떤 것들을 좀 분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 가지고 해준다면 아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는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자꾸만 관심은 서울 경기 쪽으로 가고 지방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게 그 효과를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 못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행정수도 이전은 왜 위헌이었나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위헌이다 하고 판결을 받게 되었죠. 그 수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안 된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똑같은 걸로 계속 싸우지 않고 그렇다면 좋다, 청와대 안 갈게, 국회 안 갈게, 나머지만이라도 보내줘 해서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꽤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수도를 옮기거나 어떤 그 기관들이 세종으로 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아예 이 세종시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키고 그냥 하나의 그 혁신도시 수준 그런 좀 더 낮은 레벨로 바꿔버리려고 무슨 교육도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려고 추진을 했던 것이 어쨌든 그게 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까지 지켜오고 실제로 훨씬 더 빨랐어야 할 세종시 개발이 그때 이렇게 좀 늦춰졌습니다. 미뤄졌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그렇게 세종시로 서울의 중요한 것들이 옮겨가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네, 그런 이야기들 여기 1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2부로 가보겠습니다. 제 2부, 세종시의 털을 잡다. 자,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공모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의 안이 뽑혀요. 1등을 한 것이 아마 오르테가의 설계안이었을 때고, 그 5개를 뽑아서 이게 이래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럼 보통 1등을 뽑아서 그 계획 안에서 그 건축가를 불러놓고 이제 수정이나 토론을 통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할 텐데 5개를 뽑아놓고 우리가 뒤죽박죽 좋은 걸 뽑아서 쓰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골격은 오르테가의 설계안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세종시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중심을 비우고요. 금강이 흐르는 금강변 쪽 옆에 여기 중심을 비우고 도시가 이렇게 뺑 둘러서 바깥쪽으로 도시를 넓혀놨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제 당시 공모에 나왔던 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세종시에 우리가 그 민주정부, 어떤 평등을 추구하는 어떤 권력의 중심, 어떤 누군가가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중심이 없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담겨진 설계안이 뽑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금강변과 그 오픈스페이스 중앙공원을 금강변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중간에 수준 높은 그 공원, 자연과 또 문화시설, 이 안에 이제 박물관도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문화시설, 아트센터 같은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 어떤 지역에서 접근하더라도 쉽게 그 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죠. 자, 정부 세종청사도 또 공모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태 우리가 보던 것과는 전혀 닮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모습으로 이 청사가 설계됐죠. 모두들 불편하다고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높지 않고 그리고 넓게 길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그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서로 협의하고 서로 누가 더 힘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또 언제든 이야기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실내 공간 효율이라던가 아니면 동선상의 효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만약에 우리가 어떤 권력 집중적인 어떤 전제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 더 강조됐겠죠. 상명하달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효율보다는 더 우리에게 필요한 평등과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게 이렇게 옆으로 펼쳐진 그런 공간이 설계되었고, 또 딱 그 네모 반듯반듯한 그 필지별로 건물이 딱딱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연결하고 이어서 아주 새로운 모양의 그런 청사가 만들어졌죠. 예, 고압적으로 높지도 않고 또 어디서나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다 열려있는 공간 때문에 더 겁을 먹게 된 그런 또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정부 세종청사가 그래도 아주 실험적이고 멋지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세종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도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옆에 아파트들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다 기준을 정해서 만들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파트들마저도 그렇게 조금 더 민주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인간 중심적으로 연결성을 중요시하면서 만들어졌더라면 훨씬 더 미래도시다운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존의 그런 도시들과 신도시들과
크게 차별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그냥 제 생각이기는 한데 좀 아쉬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에 필요한 것은 대학이에요. 딱 국립대학 하나 정도 들어와 줬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따로 대학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 들어온다는 계획이 없고, 그 공동 캠퍼스라는 이름 하에 각 대학의 어떤 연구 분야라던가 대학원이라던가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들어와서 캠퍼스를 함께 쓰는 공동 캠퍼스 형태로 갈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설계는 공모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대로 건물이 지어질 테고 그 안에 이제 대학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학 하나 있어지면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그 젊은이들을 이용한 그 일자리까지 같이 연결됐을 때 훨씬 더 활력 있는 도시가 되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그 공동 캠퍼스를 이용한 대학 시설 이런 것들이라도 잘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의 가장 그 특징, 천마을이죠. 처음에 정부 청사가 어진동에 만들어지면서 거기 이제 오실 공무원들 사실 집이 필요하니까 지었던 것이 요 2-3 생활권 천마을입니다. 천마을과 어진동은 사실 거리가 좀 있기는 한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천마을이 먼저 지어졌는데요. 다른 사실 아파트 단지들, 세종시의 단지들과는 달리 천마을은 원형지 개발이라는 그 이제 모양 전체 땅을 어떻게 할지까지 공모를 통해서 계획이 된 그런 단지입니다. 그 안에 이제 천마을 뭐 1단지, 2단지, 3단지에서 7단지까지 이렇게 들어있고, 거기 단독주택지들도 들어있고, 그 안에 중간에 그 야산같이 생긴 그 자연적인 그 공간들을 충분히 다 살리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밀도에서 그러니까 세대수를 조금 적게 넣더라도 어쩌면 이 좀 LH 측에서 그 수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 마을을 실험적으로 좀 잘 만들어 보겠다 해서 설계를 해서 그 1, 2, 3단지까지는 정말 아주 특색 있게 이렇게 갔고, 마지막에 그 5단지, 6단지, 7단지 이쪽은 약간 이제 앞에 단지에 비해서는 그냥 좀 일반 단지랑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옆에 자연과 어우러지거나 아니면 그 구름다리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돼서 뭐 학교로 가거나 뭐 산책로로 가거나 저 수변공원 쪽으로 가거나 하는 길들이 상당히 아름답고 또 참 살고 싶은 그런 단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다 100% 좋아하지를 않으세요.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좀 걸어서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이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천마을 안에 상가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천마을만 있을 때 있던 상가들이 이제 다른 생활권, 1생활권 생기니까 1생활권으로 옮겨가고, 또 이제 2생활권에 다른 곳들이 생겨나니 그쪽으로 옮겨가고, 사시던 분들도 그쪽으로 옮겨가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질이 어떤 건지 좀 고민해보게 만드는, 이렇게 그냥 우리 성냥갑 같은 아파트 안 좋다 하는데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그게 훨씬 더 편리하게 느껴지는지, 상가도 바로 앞에 있고 찻길도 바로 앞에 있고 그냥 그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찻길하고 멀어도 자연을 즐길 수 있고 조용하고 쾌적하고 이런 삶의 공간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천마을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있고요. 이제 더불어서 교통망의 확충 이런 것들은 이제 세종시에 아직 그 기차가 안 들어오잖아요. KTX든 ITX든 지금 이제 그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올 6월까지 검토해서 KTX든 ITX든 어떤 것들 좀 들어오게 만들 테고, 대전으로부터 연결돼서 올라오는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 라인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쪽으로 세종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까지 이런 모든 교통망들의 필요성들 또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세종시에서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한 2016년 정도까지 길게 보면 한
17, 8년 정도까지의 세종의 모습으로 나름대로 분석도 해두셨고 한데 저하고 이렇게 조금 부딪히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엔 동의 못하겠는데 하는 부분이, 이분은 처음에 세종시의 형태를 공모했을 때 그 안을,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금강 주변으로 중심을 먼저 밀도 있게 개발시키고 밖을 비우는 쪽을 지지하셨는데, 저는 글쎄요, 그 생각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아서 또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 생각에 반댈세 하면서 읽기도 했고요. 그렇게 좀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네, 세종시가 궁금하신 분들, 초기 세종시가 처음에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노무현의 도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